강지훈 회장의 하루는 정확히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동선에 따라 움직였다. 그의 세상에서 감정이나 즉흥적인 행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성과 결과만이 유일한 가치였다. 진성그룹의 총수라는 자리는 그에게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아사간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얼음 같은 냉철함을 부여했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풍경은 그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그가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영토일 뿐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내는 온통 검은색과 회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색을 가진 것이라곤 가끔 방문객을 위해 준비되는 꽃장식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지훈의 눈에는 불필요한 낭비로 보일 때가 많았다. 새로운 비서인 이하은이 출근한 지 오늘로 정확히 일주일째였다. 이전 비서가 그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간 뒤 인사팀에서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그녀의 이력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력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명문대 수석 졸업 4개 국어, 능통국제 비서 자격증까지. 하지만 지훈은 이력서에 첨부된 증명사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인상, 특히 10개 머금은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얼굴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굳게 믿었다. 오늘부터 강지훈 회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이하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맑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훈은 속으로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1달, 길어야 2달이겠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다. 유능했지만 압박감에 굴복한 남자들 아름다웠지만 눈물로 퇴장한 여자들. 이하은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의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고 있었다. 이혜우는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다. 그녀는 지훈이 무언가를 지시하기 전에 항상 한 발 앞서 준비를 마쳤다. 그가 새벽 6시에 출근하면 그녀는 이미 5분 전에 도착해 그의 책상을 완벽하게 정돈해 놓았다. 그가 선호하는 원두의 종류와 정확한 온도를 맞춘 커피가 그의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었고 그날의 주요 일정과 보고서 요약본이 태블릿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공기와 같았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전혀 의식되지 않았다. 시끄럽지도 거슬리지도 않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유창한 외국어로 모든 상황을 매끄럽게 조율했다. 하지만 지훈을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미소였다.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다. 질책을 당하는 부서장들 앞에서도 살벌한 분위기의 임원 회의실에서도 심지어 지훈 자신이 날카로운 말로 그녀의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할 때조차도 그녀의 입계는 여튼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미소는 비굴하지도 그렇다고 도전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이부와 이하은 비서.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쌓여있는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불렀다. 네 회장님. 즉각적인 대답과 함께 그녀가 조용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 유럽 출장건 항공편이랑 호텔 예약 현황 보고해. 어제 오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선호하시는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항상 이용하시는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예약했습니다. 현지 법인과의 미팅 시간은 회장님의 컨디션을 고려해 도착 다음 날 오전으로 조정했으며 관련 자료는 이미 태블릿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보통 이런 지시를 하면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알았어. 나가봐.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등 뒤로 멀어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쏠려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업무 루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극도로 싫어했다. 그리고 이하은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있어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며칠 뒤 진성그룹은 중요한 해외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지훈이 지난 일 연간 공들여온 야심작이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관련 부서들은 연일 밤샘 작업을 이어갔고 회장 비서실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지훈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데이터 속에서 그는 혹시 모를 작은 실수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텅 빈 70층에는 그의 집무실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노크 소리와 함께 혜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들어와. 그녀는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밤이 늦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 하려고 들어온 건가?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있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혜은은 즉시 사과하며 조용히 차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망설이는 듯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모든 집중력은 화면 속 빼곡한 숫자들에 쏠려 있었다. 혜연은 그의 책상 옆에 놓인 보조 모니터를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그 모니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최종 보고서 37페이지의 환율 적용 데이터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52페이지의 예상 수익 그래프에 사용된 환율 기준 시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결과값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상대 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저희 데이터의 신뢰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훈은 급하게 보고서 37페이지와 프레젠테이션 52페이지를 번갈아 확인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한쪽은 어제 자 마감 환율을, 다른 한쪽은 오늘 오전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 실무팀은 물론 재무팀과 기획팀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 번이나 검토했지만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오류였다. 만약 이대로 프레젠테 ATI온을 진행했다면 깐깐하기로 소문난 상대 투자사 대표는 분명 이 점을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아찔한 실수였다. 어떻게 알았지?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며칠 전 관련 부서에서 올라와 중간 보고서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수백 건의 보고서 속에서 이런 미세한 불일치를 우연히 발견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꼼꼼함의 차원이 아니었다.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고 각 데이터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 이외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깊고 차분한 총기, 그리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의 자신감이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이토록 날카로운 지성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알았다. 당장 기획팀장 연결해. 전원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해. 지금부터 모든 데이터 다시 검토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예고도 없이 날아든 작은 돌멩이 하나가 꽤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워놓은 이하은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수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저 예쁘고 유능한 비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차갑게 식어버린 허브티를 집어들었다. 유럽 출장은 대성공이었다. 이혜은이 발견한 작은 오류를 수정하고 완벽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은 까다로운 유럽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진성그룹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이는 지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지훈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그는 칭찬이나 격려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이제 가끔씩 아주 사소한 사안에 대해 혜은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 너무 장황해. 이하은 비서 생각은 어떤가? 새 문단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핵심은 신규 시장 진출의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핵심을 꿰뚫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대답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유용한 도구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름답지만 날카로운 칼. 잘만 사용하면 무엇이든 벨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온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거대한 제국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법이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훈이 1년 넘게 극비리에 추진해온 바이오 스타트업 셀리젠 인수 프로젝트가 바로 그 무대였다. 셀리젠은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 잠재력은 무한했다. 지훈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모든 협상은 물밑에서 조용히 이루어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의 최종 단계에 와 있었다. 프로젝트의 보안을 위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훈과 M&A팀의 핵심 인원 몇 명뿐이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을 불과 이틀 앞둔 날 시장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진성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태양그룹이 셀리젠을 전격 인수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의 인수 조건은 진성그룹이 제시했던 것과 거의 동일했지만 교묘하게 몇몇 조항에서 약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셀리젠의 이사회는 당연히 태양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었다. 명백한 정보 유출이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진성의 인수 조건을 통째로 태양그룹에 넘긴 것이다. 소식을 접한 순간 지훈의 집무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그 자체로 폭풍 전야였다. 전원 회의실로 집합시켜.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긴급 소집된 M&A팀과 법무팀 임원들은 사색이 된 채 회의실에 모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지훈이 입을 열자 모두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누가 설명 좀 해보실까? 1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패가 어떻게 상대방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었냔 말이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게 저희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회장님. M&A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파악 중 계약이 파기되고 경쟁사 축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직도 파악 중이라고 당신들은 지난 1년간 월급 받으면서 대체 뭘 한 건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임원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오갔고 변명과 책임 전가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지훈의 불호령으로 끝이 났다.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의 해운은 조용히 남아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수라장이었던 회의 내내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행동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배신자를 색출해야 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박힌 독침을 뽑아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셀리젠 사태가 터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용의 선상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그가 오랫동안 믿고 함께 일해온 핵심 임원들이었다. 똑똑! 조용한 노크소리와 함께 혜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회장님. 무세운 일이지. 요청하신 피닉스 프로젝트 M&A팀의 지난 3개월간 회의실 사용 및 자원 활용 내역 보고서입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런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아무 말 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통계적으로 약간 특이한 패턴을 발견해서 별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연은 파일에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지난 3개월간의 회의실 예약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시면 피닉스 팀의 기밀 회의가 끝난 직후 항상 30분 이내에 박태수 전무님의 부서에서 CLB 회의실을 예약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총 12번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박태수 전무.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불만이 많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회의 목적은 내부 자료 검토로 되어 있지만 참석자 기록을 보면 박 전무님과 피닉스 팀의 김민준 대리 단 2명뿐이었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이번 M&A 팀의 막내급 실무자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낮은 직급의 팀원을 포섭해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즉시 떠올렸다. 박 전무가 야심이 크고 교활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줄은 몰랐다. 다른 임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기록을 뒤지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 하나의 결정적인 패턴을 찾아낸 것이다. 감정이 아닌 철저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그것은 바로 지훈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말없이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지훈에게 더 이상 나약함이나 가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고도의 전략처럼 느껴졌다. 알았다. 나가봐. 그는 짧게 말하고 파일로 시선을 돌렸다. 혜은은 조용히 목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한참 동안 파일을 노려보던 지훈은 인터컴 수화기를 들었다. 이하은. 비서 지금 바로 내 방으로 다시 들어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혜은이 다시 들어왔다. 이하이은. 이번에 그는 비서라는 직함을 붙이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가 둘 사이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김민준 대리와 박태수 전무 두 사람의 최근 동향과 개인적인 재무 상태를 알아봐. 회사 자원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 알아낸 모든 것은 나에게만 보고한다. 할 수 있겠나? 이것은 비서의 업무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위험하고 은밀하며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임무였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깊어 보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지우는 이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 거대한 배신과 음모의 폭풍을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파트너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강지훈의 지시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하은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완벽하고 상냥한 비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모두가 퇴근한 밤이 되면 그녀는 날카로운 정보 분석가이자 비밀 조사원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무기는 노트북 한 대와 비상한 두뇌,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넓은 인적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회사 자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훈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다. 대신 대학 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화이트 해커 친구와 증권사에서 일하는 선배의 도움을 은밀하게 받았다. 조사의 첫 번째 대상은 김민준 대리였다. 혜은은 그의 SNS 계정을 샅샅이 훑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의 계정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호화로운 레스토랑 사진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소비였다. 혜은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가 최근에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차명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돈의 출처는 유령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세탁되었지만 그 끝은 결국 태양그룹과 관련된 한 컨설팅 회사로 이어졌다. 김민주는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박태수 전무였다. 박태수는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혜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수의 지난 5년간의 공식적인 활동, 내역 인터뷰 기사, 심지어 그가 참석했던 사소한 자선 행사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박태수는 매년 한 번 같은 날짜에 개인 휴가를 내고 자취를 감췄다. 그 기간 동안 그의 공식적인 행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혜은은 그 날짜가 태양그룹 서진철 부회장의 결혼기념일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의 비밀스러운 최고 경영자 과정 동문이라는 것까지 밝혀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적이었지만 뒤에서는 끈끈한 연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혜은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회장님, 지훈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깊은 피로감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읽어봐. 혜은은 담담한 목소리로 보고서의 내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대리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차명 계좌, 박태수 전무와 태양그룹 서진철 부회장의 숨겨진 관계, 그리고 셀리젠 사태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지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된 사보타주의 일부일 가능성까지.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사소한 프로젝트 실패 사례들을 거론하며 그 배후에 항상 박태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지훈은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깊었다. 대단하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감탄에 가까운 독백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은에게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일주일 만에 알아낸 거지? 정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죠. 저는 그저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맞췄을 뿐입니다. 혜은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신감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스친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겨주려다 순간 멈칫하고는 주먹을 쥐며 손을 거두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다음 계획은 뭐지? 지훈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상사의 명령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에게 전략을 묻는 쪽에 가까웠다. 백전무는 분명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아마 곧 방역해 올 겁니다. 저희는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박태수는 확실히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셀리젠 사태 이후 지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 냉정함 뒤에 무언가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동물적인 직감이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언제나 지훈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이하은 비서에게로 향했다. 고작 비서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박태수는 그녀를 얕봤다. 그는 혜은이 지훈의 총애를 받는 예쁜 인형일 뿐이며 지금의 상황은 그녀가 운 좋게 무언가를 주워들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동시에 그녀를 지훈의 눈앞에서 망신시켜 신뢰를 잃게 만들 계략을 꾸몄다. 며칠 후 박태수는 의도적으로 혜은에게 접근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를 붙잡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이 비서 요즘 회장님 보필하느라 고생이 많아 젊은 나이에 대단해. 과찬이십니다, 전무님. 혜은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내가 이 비서를 좋게 봐서 하는 말인데 요즘 회사 내부 정보 관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쪽에서 경쟁사로 기밀이 새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회장님께 잘못 보고했다가 일만 커질 수 있으니 이 비서가 조용히 한번 알아봐 주는 건 어때? 이건 회장님을 위한 자네의 충심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한 독이 숨어 있었다. 그가 말한 정보 유출설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그는 혜은이 이 가짜 정보에 낚여 헛다리를 짚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지훈에게 보고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무능하고 경솔한 비서로 낙인 찍힐 것이고 자신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혜은이 당황하거나 혹은 의욕에 넘쳐 즉시 미끼를 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혜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 전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다니 역시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으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도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회장님께 가서 전무님께서 주신 정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공식적인 조사를 건의해야겠어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공식적인 조사회장에게 직접 보고 그것은 그의 계획에 전혀 없는 시나리오였다. 일이 공식화되면 자신이 가짜 정보를 흘렸다는 것만 탄로날 뿐이었다. 아니 이 비서,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어.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는 게.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은은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그의 덫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덫을 역이용해 그의 목을 조일 밧줄을 만든 것이다. 아니에요, 전무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일수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전무님의 충성스러운 조언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숙여 보이고는 발랄한 걸음으로 지훈의 집무실 쪽으로 향했다. 뒤에 남겨진 박태수는 사색이 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는 사슴을 잡으려다. 사실은 그 사슴이 호랑이의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날 밤 혜은은 지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박태수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끼를 삼키는 척하며 그의 손까지 물어버렸죠. 지훈은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승리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단순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예리한 칼이 되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이제 그 미소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달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강인함과 지혜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그녀의 미소 앞에서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박태수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비열했다. 하연의 재치 있는 대응으로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그녀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늦은 밤 혼자 사는 그녀의 집 현관문 도어록에서 여러 번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누군가 일부러 여러 번 틀린 번호를 눌러본 흔적이었다. 며칠 뒤에는 퇴근길에 누군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차가운 시선은 착각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녀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의 타이어가 날카로운 것에 찢긴 채 발견되었을 때 일어났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전부 알고 있다. 해운은 두려웠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그녀도 평범한 여자였다.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강지훈에게는 절대로 내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둔감할지는 몰라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만큼은 타의 주종을 불허했다. 그는 혜은의 미소에 드리워진 아주 미세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평소보다 반톤 낮아진 목소리, 서류를 넘기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창밖을 보며 내쉬는 깊은 한숨까지. 지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녀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신이 많은 비서실 소속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이하은 비서의 신변을 24시간 밀착 경호해.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돼. 매시간 단위로 동향을 보고하도록. 그날 이후 혜은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경호가 함께했다. 그녀가 퇴근할 때 멀찍이서 다른 차 한 대가 조용히 그녀의 차를 뒤따랐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낯선 경비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지훈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야근을 핑계로 혜은을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붙잡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정이 넘으면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늦었군.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으니 내 차 타고 퇴근하도록 해.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그의 단호한 말투에 혜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집으로 돌아가는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녀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많아 두 사람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다. 지훈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혜은은 자신의 차 조수석 타이어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전에 타이어 펑크 사건이 떠오르며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런, 제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회장님. 혜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빗소리와 섞여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찢어진 타이어를 잠시 살펴보더니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비를 맞고 서 있는 하은의 어깨에 말없이 덮어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혜은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듯
코트에서는 따뜻하고 묵직한 그의 향기가 느껴졌다. 데이터, 내가 데려다 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배려가 아니었다. 혜연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험까지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자정이 넘은 회장 집무실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낮 동안의 엄격한 상하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애와 미묘한 긴장감이 공존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짰다. 그러다 가끔은 일과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왜 이 일을 선택했나? 어느 날 밤 지훈이 툭 던지듯 물었다. 비서라는 직업 말인가?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싸움을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야 했어요. 약해 보이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죠. 그래서 강해져야만 했어요. 웃는 얼굴 뒤에 제 자신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고요. 이 싸움은 어쩌면 제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연약한 외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강인함의 근원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가 단지 그녀의 지성과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영혼 그 자체의 상처를 끌어안고도 꺾이지 않는 그 꿋꿋함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태수가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위장했지만 그녀의 집요한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가 증거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지훈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 마지막 전투만이 남아있었다. 하에우나. 그가 처음으로 직함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조심해. 그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뜨거운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박태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녀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회장과 비서를 넘어 서로를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다가올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강지훈과 이하은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 숨통이 조여오자 박태수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지훈을 함정에 빠뜨려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교활하며 무자비했다. 바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조작된 증거들로 만들어졌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해 강지훈의 이름으로 된 유령 계좌를 만들고 태양그룹 측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위조했다. 모든 증거는 강지훈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셀리젠 인수 정보를 태양그룹에 넘겼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그는 김민준 대리를 협박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내게 정보 유출을 지시했다는 증언. 그것은 이 거대한 연극의 마침표가 될 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태수는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몇몇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자신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흘리며 강지훈 회장에 대한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냈다. 회장 해임안을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회사 전체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단 하루 뒤였다. 이사회는 불과 48시간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박태수의 이 최후의 발악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사회 소집 공고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가진 펜은 전부 거짓과 위선일 겁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진실보다 그럴듯한 거짓말에 더 쉽게 흔들리는 곳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박태수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던진 프레임을 깨기엔 역부족이야.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그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지훈이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김인준 대리입니다. 하연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박태수가 내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김민준의 거짓 증언일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증언을 뒤집는 순간 그의 모든 계획은 무너집니다. 김민준은 약한 고리입니다. 탐욕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해. 박태수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우리가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만 노출될 뿐이야. 지우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하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회장님께서 나서시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위협이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일 테니까요. 저는 그를 설득할 겁니다. 논리와 감성으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 뒤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를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그녀를 믿어야만 했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온전히 그녀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다. 알았다. 하지만 약속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빠져나와. 네, 회장님. 그날 밤 해운은 홀로 김민준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보안팀이 멀리서 그녀를 엄호하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김민준은 술에 취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무세운 볼일이지 내 꼴이 우스운가?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해운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김민준 씨 부모님의 집 등기부등본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동생분 학자금 대출 서류고요.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당신 대체... 저는 김민준 씨를 협박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이해시키러 왔어요. 당신이 왜 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박 전무는 당신에게 달콤한 약속을 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이사회에서 당신이 거짓 증언을 하는 순간 당신의 역할은 끝납니다. 박 전무는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당신은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감옥에 가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들은 평생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결과인가요?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님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 진실을 증언하고 박전무의 지시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넘겨주세요.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범죄자가 아닌 내부 고발자이자 피해자로 대우해 주실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녀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박태수가 그에게 정보 유출을 지시하며 협박했던 모든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만약을 대비해 그가 몰래 모아둔 자신만의 보험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은은 회사로 돌아왔다. 지우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사회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폭풍 전의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는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일 준비됐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가 이 사무실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그날부터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했다. 이제 새벽이 지나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터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진성그룹 70층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강지훈 회장의 충신들, 박태수 전무의 야심에 편승한 자들, 그리고 아직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지 못한 채 상황을 관망하는 자들까지. 그들 모두는 지금부터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비록 탄핵의 위기에 몰렸지만 여전히 이 제국의 지배자다운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이혜은이 따랐다. 그녀의 존재는 평소와 다름없는 비서의 역할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한 비서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한 표정과 곧게 편 허리에서는 강지훈 못지않은 단단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박태수는 자신감에 넘쳤다. 그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마지못해 바로잡으려는 충신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통한 미소 뒤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교만함이 번들거렸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무너져가는 진성그룹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척하면서 그가 얼마나 독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교묘하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지훈 회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유령 계좌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회장이 태양그룹 서진철 부회장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여기에는 셀리젠 인수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약속받는 내용이 똑똑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져갔다. 지훈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충격과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박태수는 이 분위기를 즐기며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해줄 용기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김민준 대리를 이 자리로 부르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태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김민준 대리 이사님들 앞에서 똑똑히 증언해주게. 누가 자네에게 셀리젠 인수 정보를 태양그룹에 넘기라고 지시했는가? 모든 것이 멈춘 듯 단 정적이 흘렀다. 김민준은 박태수의 탐욕스러운 눈과 강지훈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 그리고 그 옆에 선 이하은의 고요하고 믿음직한 눈을 차례로 마주 보았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이 거대한 연극의 대단원이자 새로운 막이 오르는 신호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이름은 박태수가 예상했던 이름이 아니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그는 손가락으로 박태수를 정확하게 가리켰다. 바로 박태수 전무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다가 스스로 말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이하은에게 고갯짓을 했다. 마침내 그녀의 시간이었다. 혜은은 침착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장님, 회장님의 허락을 받아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고 잠시 후 모든 이사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나온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박태수의 차명 계좌로,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다시 김민준 대리에게 흘러들어간 완벽한 경로였다. 두 번째 화면에는 박태수가 태양그룹 서진철 부회장과 비밀리에 골프 회동을 가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떴다. 날짜는 셀리젠 계약이 파기되기 바로 전 주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혜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는 박태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내 인생은 평생 보장될 거다. 하지만 거절하면 너와 내 가족 인생은 그걸로 끝장이야. 강지훈은 곧 끝날 거다. 줄을 잘 서야지 안 그래. 김민준을 협박하고 정보 유출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그것은 박태수의 관 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이사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박태수를 쏘아보았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 계집애가, 저 여우 같은 비서가 회장 놈을 홀려서 꾸민 짓이야. 그의 교만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비열하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갑고 위험 있었다. 모언팀. 짧은 한마디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발버둥치는 박태수의 양팔을 붙잡아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한때 진성그룹의 2인자를 꿈꿨던 남자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박태수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의장이었던 원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본 이사는 강지훈 회장님에 대한 해임안을 즉시 철회하고 대신 회장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묻는 재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강지훈의 권위는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시련을 통해 오히려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모두 떠나갔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비서를
경외감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이하은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얼음 가면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고 강렬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다. 대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 속에서 모든 것이 오갔다.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는 굳건한 유대감.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수 전무와 그의 일파가 몰락한 후 진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은 반석 위에 올랐고 그를 향한 임직원들의 신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해졌다. 회사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불필요한 알력 다툼과 정치 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샘솟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러나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바로 이하은이라는 존재였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예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사회에서의 그 극적인 방역을 직접 목격한 이사들을 통해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대담함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직원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거나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회장님의 가장 신임받는 책사이자 보이지 않는 실세로 인식되었다. 목숨을 건 싸움이 끝나자 강지훈과 이하은 사이의 전문적인 경계선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닌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었다.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차가운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했지만 혜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을 빼앗겼다. 서류를 검토할 때 집중하며 살짝 깨무는 입술 생각을 정리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우아한 손짓 같은 것들. 그의 얼음 같던 세상은 오직 그녀로 인해 색을 얻고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은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무심코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혹스러웠다. 변화의 결정적인 순간은 유럽 투자 유치 성공을 기념하는 전사적인 파티에서 찾아왔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회사의 성공과 위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진성그룹은 최근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혜은이 조용히 서 있었다.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회사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준 등불이 있었습니다. 저의 비서 이하은 씨입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혜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능한 비서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회사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진성그룹의 심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우리 진성그룹의
가장 소중한 영웅입니다. 그의 선언은 모든 가십과 억측의 종지부를 찍는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공적인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가장 진솔하고 뜨거운 찬사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티가 끝나고 지우는 혜운을 진성그룹 빌딩의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두 사람이 함께 싸워 지켜낸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 밤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 단지 회사를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 지우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남자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감정은 약점이고 이성은 힘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 당신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때도 그저 아름답지만 의미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의 미소는 결코 약점이 아니었어.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힘이었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성과 내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용기를 숨기고 있는 그 미소가 나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달콤한 미소에 반한 게 아니야.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지혜로운 당신이라는 여자에게 반한 거요. 숫자만 믿던 나에게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준 당신에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더 이상 방패도 무기도 아닌 오직 그녀의 마음을 담은 순수한 미소였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회장님. 그녀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이라고 불러줘.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대답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 어떤 불빛보다도 따뜻했다. 수십 년간 굳게 얼어붙어 있던 남자의 심장은 마침내 봄날의 햇살 같은 여자의 미소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렇게 얼음이 녹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